대한민국 실제 사건.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봉변을 당하고 있는 실제 사건들만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건은 피크닉 도중 낮잠에 빠졌다가 갑작스레 사망하게 된 사고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실제로 일상에서도 접할 확률이 높은 사고인 만큼 오늘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서울시 송파구의 40세 남성 최기석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 8년 차의 직장인으로서 아내와 7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기석 씨. 그는 작년부터 회사에서 추진했던 중요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고 가족에게 신경을 잘 써주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마침내 프로젝트가 끝나고 기석 씨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석 씨는 모처럼 여유를 맞이한 김에 주말에 피크닉이나 가자고 가족들에게 권유합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뛰듯이 기뻐했는데요. 특히 아빠와 같이 놀고 싶었던 아들이 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석 씨 가족은 식탁에 모여 앉은 채로 도시락도 싸가고 자전거도 타보자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주말이 찾아오자 최기석 씨 가족은 이것저것 준비해둔 바구니를 차에 싣고 집 인근의 올림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계절은 봄이 무르익어가는 4월 초였죠. 올림픽공원의 곳곳에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기석 씨 가족은 흩날리는 벚꽃 사이를 거닐며 꽃구경도 하고 서로 웃으며 가족 사진을 여러 장 찍었죠. 그리고 3인승 자전거를 대여해서 가족이 나란히 타고 봄날의 공원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기석 씨와 가족들은 한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전 내내 이것저것 활동을 하다 보니 슬슬 몸도 피로하고 배도 고파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이제 좀 쉬어보기로 마음먹고 목 좋은 자리에 돗자리를 깐 뒤 바구니에 싸온 샌드위치와 김밥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가족은 돗자리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었는데요. 아이에게는 과일 주스를 따라주고 기석 씨 부부는 와인에 과일 안주를 곁들이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불어왔죠. 그렇게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고 있자니 슬슬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7살짜리 아들도 이미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요. 기석 씨와 아내는 아들을 편하게 눕혀준 뒤 자신들도 누워서 낮잠을 한숨 자기로 합니다. 그렇게 기석 씨 가족은 토요일 오후를 제대로 만끽했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참 낮잠을 자다 보니 어느새 그림자가 성큼 다가오고 있었고 공기도 서늘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기석 씨 가족은 곤하게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기석 씨의 아내는 누군가가 자기의 팔을 붙잡고 마구 흔들어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분 좋게 잠들었던 아내는 깜짝 놀라며 짜증스러운 기분과 함께 눈을 떴는데요. 누군가가 자꾸 자신을 흔들고 툭툭 쳐대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눈을 뜬 아내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편이 목을 부여잡고 괴로워하고 있었고 얼굴과 입술은 온통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부둥켜 안았습니다만 기석 씨는 도저히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에 아들도 놀라서 깨어났는데요. 아들은 아빠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정신을 차린 아내는 곧장 119에 연락해서 남편이 위독하다고 신고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기석 씨 가족이 잡은 자리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사람들은 큰 소리가 나자 뒤돌아보긴 했지만 곧바로 달려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기석 씨가 사지를 비틀어대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석 씨는 곧 축 늘어졌고 거칠었던 숨소리도 매우 미약해졌습니다. 쓰러져가는 남편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아내는 예전에 배워둔 대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시도해 보았지만 기석 씨의 숨은 돌아오지 않았고 기석 씨의 몸은 점차 싸늘하게 굳어만 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앰뷸런스가 도착했지만 기석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기석 씨 가족은 행복한 피크닉 도중 발생한 급작스러운 사고로 듬직한 남편, 아버지를 영영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송파구의 최기석 씨 가족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기석 씨 가족은 즐거운 피크닉을 떠나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던 중 낮잠을 자던 기석 씨는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기석 씨에게 일어난 증상은 얼굴과 입술, 신체가 새파래지는 청색증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나 40세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었던 기석 씨의 경우 평상시에 호흡기 관련 질환은 전혀 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석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범은 바로 질식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기석 씨는 어째서 낮잠을 자다가 난데없는 질식사고를 겪게 된 것일까요? 의료진이 부검해본 결과 기석 씨의 사체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석 씨의 기도에서 꿀벌 사체 여럿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의료진의 추론에 따르면 기석 씨는 평온하게 낮잠을 자던 도중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석 씨 가족은 낮잠을 자기 이전에 달콤한 주스, 와인과 과일을 잔뜩 먹은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그의 입가에서는 강렬한 과일 향이 맴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기석 씨의 주위를 맴돌던 한 생물체가 이 과일 향을 맡게 됩니다. 그건 바로 꿀벌이었죠. 꿀벌 한 마리가 기석 씨의 입을 맴돌며 여기에 음식이 있다고 페로몬 신호를 보냈고 잠시 뒤 꿀벌떼가 몰려와 기석 씨의 벌어진 입을 통해 기도로 진입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이물질이 들어오자 기석 씨는 무의식증에 고통을 느끼고 입을 닫게 되었는데요. 이때 기석 씨 입안의 꿀벌떼들은 과일 향을 쫓아 기도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이 닫히게 되었으니 꿀벌 무리는 기도에 갇힌 채로 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기석 씨의 기도가 꿀벌 무리의 사체로 심하게 막혀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석 씨가 돌연한 질식사를 당하게 되었다는 게 부검을 마친 의료진의 설명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사고였던 것이죠. 이번 사고 사례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봄철이 되면 누구나 마음이 들뜨고 한 번쯤은 꽃구경이나 피크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 평범한 피크닉 도중에 곤충의 공격으로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니 정말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러한 질식사고는 피크닉 도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요. 격렬한 야외활동 도중에 음료를 급하게 마시다가 음료 뚜껑이 기도에 막혀 사망한 사고 사례, 소풍 도중 너무 큰 청포도를 간식으로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기도가 약하고 음식물을 씹어삼키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질식사고에 훨씬 노출되기 쉬운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같은 질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최기석 씨의 사례로 돌아가서 당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잠을 자던 도중 남편의 고통스러운 호소에 반응하여 아내가 깨어난 상황이었죠. 이때 기석 씨의 아내는 당황스럽고 두려운 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훌륭한 대처를 해냈습니다. 신속히 119에 신고한 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은 정석적인 대처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석 씨의 아내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구급법을 시도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하임리히 구급법이었습니다. 하임리히법은 미국의 흉부외과 의사인 헨리 하임리히가 1974년에 창안한 구급법인데요. 기도가 막혀 질식간 환자를 곧바로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의 소생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석 씨의 아내의 경우에도 우선 하임리히법을 시도하여 기석 씨의 기도를 열었다면 기석 씨가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식의 특효약인 하임리히 구급법을 시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임리히 구급법의 절차는 어렵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응급처치입니다. 첫 번째로 환자의 등 쪽에서 양팔을 집어넣은 뒤 두 손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에 놓아야 합니다. 이때 양손의 상태는 주먹 쥔 한 손을 다른 손이 감싸는 형태여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먹을 감싼 상태의 양손으로 명치 끝을 세차게 밀어 올리면 하임리히법의 1회 시행이 끝난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먹에만 힘을 주고 팔에는 힘을 주지 않은 상태로 팔은 그저 따라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요약하자면 환자의 명치 끝을 감싼 상태에서 한순간에 환자의 복부를 강하게 압박해서 기도에 낀 이물질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죠. 기석 씨의 사례에서 아내가 하임리히법을 통해 기도를 개방하고 그 이후에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가며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면 분명 기석 씨는 살아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에 비해 하임리히법의 정확한 시전법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일어난 비극이었죠. 오늘 방송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질식사고 발생 시 하임리히법을 시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를 연 뒤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피크닉 도중 벌의 기도 유입으로 인한 질식 사망 사례, 그리고 질식사고 발생 시의 예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충격적인 실제 사건들과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대한민국 실제 사건.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